암과 음식, 암의 영양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의 암의 치료는 1. 수술적 치료, 2. 방사선 치료, 3. 항암 치료, 이 세 가지가 주종의 치료법이고, 그 외에 호르몬 치료, 생물학적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암 수술의 내용을 보면은 근치적 수술법도 있고 보존적 수술법도 있는데, 근치적 수술은 여기에 유방암이 있다면은 이 암 부위를 포함하여 주위의 조직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여기 유방암이 있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근육, 여기 심부 근육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고, 보존적 치료는 가능한 유방암의 경우에 유방암 부위만 제거하고 주위 조직은 살리려는 수술입니다. 대개는 이런 근치 수술을 수술파가 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근치 수술파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이 보존파는 개우 명명을 유지하는 정도인데,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는 오히려 이 보존적 치료가 더 우세한 편입니다. 다른 암은 또 근치냐 보존이냐가 달라집니다.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내용을 보면은, 방사선 치료에도 근치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근치적 치료란 암이 있는 부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방사선을 조이는 방법이고, 보존적 치료란 암 조직에 한해서만 방사선을 조이는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항암 치료의 내용을 보면,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암세포의 정식을 억제하는 약물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나은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대개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약물들을 병용하여 투여합니다. 항암제 치료는 수술적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암제는 정상세포, 특히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들에게도 손상을 일으키며 그 결과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의 현대적 치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의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암의 현대적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첫째, 항암제 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심한 구역질, 구토,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심하고 식욕도 없고 살고 싶은 의욕마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항암제 치료가 암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현대의사들은 항암제 치료는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를 더 많이 죽이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암으로부터 회복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면역세포인 골수세포들이 항암제에 의하여 더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3번째는 항암제는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소암의 항암제 치료는 나중에 백혈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유방암에 많이 사용되는 타목시펜은 심장마비, 눈이나 간의 손상, 나중에 또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암세포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항암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연비를 하면서 저항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이것은 암세포와의 승산 없는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암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고작 15% 정도이고 나머지 25%는 일시적 효과이고 나머지 60%는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방사선 치료가 암 그 자체보다도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암의 현대의학적 치료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은 암에 따라 다른데 갑상선이 가장 5년 생존율이 높고 그다음에 유방암, 작은 경부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가장 생존율이 낮은 것은 췌장, 간암 등입니다. 그리고 전체 암의 생존율을 보면은 1년 후 생존율은 61.4 그리고 2년, 4년, 3년, 4년, 5년 갈수록 38.1밖에 살아남지 1%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을 남자도 떨어지고 여자도 해가 지나면 떨어지면서도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5년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후에 치료 후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생존율이 1년 후에 62.5%가 5년 후에도 62.5%면 좋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사망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62.5%가 4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암이 우리가 흔히 5년 치료해서 5년까지 살아남는다면은 이제는 암 치료는 암으로부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 치료를 해서 5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생존자들의 수명을 일반인과 비교하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여자 암 생존자는 일반 여자의 여자보다도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남자 암 생존자가 5년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일반 남자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의 5년 생존자가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는 5년 동안은 살았는데 나중에 다른 암이 잘 생긴다. 또 심장병이 더 잘 생긴다. 또 당뇨병이 더 잘 생기기 또 여러가지 정신적 고통이 관여하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를 비판한 대표적인 과학자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암센터의 생물 통계학자인 올리히 아벨입니다. 아벨은 전 세계의 항암 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여 92쪽짜리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암의 80%가 상피성암인데 상피성암에 대한 항암제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아벨은 말하기를 항암제 치료가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는 통상적으로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도출된 잘못된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고, 종양 전문가가 출판물을 통해 항암제 이점을 극구 칭찬하지만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항암제 치료에 의하여 5년 생존율이 연장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도 폐암 환자가 3개월 더 연장되는 것 이외에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벨의 비판을 종합하면 대장과 직장암은 생명 연장 효과가 없고 위암도 생명 연장 증거가 없으며 치장은 생명 연장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연장된 사람은 항암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광암도 항암제로 생명 연장 증거가 없다고 했고 유방암은 생명 연장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난소암은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궁암은 생명 연장 증거가 없다고 했고 두병부암도 생명 연장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맨정신으로 선입견을 버리고 논문을 분석해보면 항암제 치료에 의한 치료 성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항암제 요법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암 전문의사 프란시스코 콘트레라스의 비판을 보면은 콘트레라스는 21세기 건강의 길이라는 책에서 암의 현대의학적 치료는 실패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콘트레라스는 암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했으며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그 나머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적 암치료에 대해서 정리하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450억 달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투자되었지만 첫째, 암의 발생률은 더 높아졌고 둘째, 암의 사망률도 더 높아졌고 셋째, 암 환자의 생존율은 1971년 이래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나 지금이나 암 환자의 생존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적 암치료로 종양이 축소되기는 하나 그것이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적 암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치료법을 현대의학은 왜 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래 의학계의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는 그것만을 치료하는 마법의 탄환이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2년 요나스 솔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소아마비를 대체하는 것을 보고 의사들은 또 한 번 마법의 탄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은 암을 치료하는 마법의 탄환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항암제가 아니면 방사선
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허망된 꿈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암을 대체의학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법적 뒷받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 회사로부터 세뇌된 부분도 있어 현대의학에서는 항암제 치료가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실패한 암 치료에 대한 대안적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육체로만 간주하는 현대의학적 암치료는 실패하고 있으므로 인간을 육체, 에너지체, 그리고 마음이라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따라서 암의 원인 및 진단을 세 가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세 가지 차원에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암치료의 대안적 방법 중에 영양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는 영양요법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미국 영양학 박사인 패트릭 퀼린이 제출한 책입니다. 패트릭 퀼린이라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미국 암치료센터에서 일하면서 1000명 이상의 암 환자의 영양치료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암과 영양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유망암 연구그룹, 다음에 스크립스 클리닉, 미국 농무부 등의 고문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당뇨 개선 프로그램, 암치료, 보조 영양, 치료 영양, 면역력 등이 있습니다. 퀼린은 암의 대처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식물성 약품, 2. 영양요법, 3. 생화학적 예방접종, 4. 안티네오프라스톤, 5. 생물학적으로 유도된 화학요법, 6. 대사요법, 7. 레트릴요법, 8. 자석요법, 9. DMSO요법, 10. 세포치료, 11. 산소요법, 12. 황화하이드라진요법, 13. 면역증강요법, 14. 정신신경면역요법, 15. 상상요법, 16. 이완요법, 17. 영적치료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체요법 중에서 퀼린은 영양요법이 영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암의 영양요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대로 된 연구 논문만도 2만 건이 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암의 영양요법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암 환자에서 영양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암 환자는 영양이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미 농림부의 조사에 의하면 암 환자의 41%는 어떤 과일도 안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암 환자의 82%는 겨자과의 채소, 즉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먹지 않고, 암 환자의 72%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않고, 암 환자의 80%는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않고, 암 환자의 84%는 섬유질이 풍부한 곡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를 영양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1. 비타민 A, C, E, D, B2, B6, 엽산, 판토텐산이 결핍되어 있고 2.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철, 크롬, 셀레늄, 모리브덴, 바나늄 등과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고 3. 섬유질,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즉 EPA, 다음에 GLA 등과 같은 그대 영양소. 4. 암 환자의 80%는 혈청 알부분이 낮습니다. 즉 암 환자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암 환자를 영양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영양소는 과잉 상태입니다. 1. 설탕, 지방, 소금, 콜레스테롤, 술, 카페인, 식품, 첨가물, 독소물은 과잉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몸에 독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 환자들은 원신들보다 1000배나 많은 독성 중금속이 들어있으며 이들 독소는 면역세포를 무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독소가 많은 이유는 1. 미국에서는 매년 약 6kg의 살충제가 곡물에 살포되기 때문이고 2. 400억 kg의 독성 폐기물이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지고 3. 400만 kg의 항생제가 가축들에게 먹여지고 4. 많은 양의 전자파가 국토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풍부한 미국에서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맛, 가격, 편리함,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에 근거해서 음식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흰빵, 커피, 핫도그를 많이 먹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은 담배, 코카콜라, 펩시콜라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1일 권장약은 결핍증에 걸리지 않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지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잘못 알려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킬리는 암 치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영양소의 부족은 보충하라. 2. 영양소의 과잉은 덜 먹도록 하라. 3. 독소를 제거하라 등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